네, 닥터 꼬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꼬집어볼 케이스는 치근 내흡수 때문에 저희 병원에 또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치근 내흡수가 말 그대로 치아 내부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성이 있고, 하지만 내흡수가 이미 진행이 돼서 뿌리가 완전히 부러질 정도로 외흡수까지도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뽑고 임플란트를 했지만, 임플란트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과에서 내흡수 때문에 결국엔 저희 병원에 오셨지만, 다른 치과에서 이미 신경치료를 시작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 신경치료가 좀 불필요한 치료였어가지고,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치근 내흡수 그리고 비구개관낭이라고 해서 나소팔레타인 덕트 시스트라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니에서 양치할 때마다 피도 나고 냄새도 나고 흔들려요 라고 해서 오셨는데, 이 환자분이 맨 처음 오셨을 때는 이제 이 치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치아, 오른쪽 두 번째 치아가 아프진 않은데 뭔가 좀 이상하고 갑자기 흔들린다 라고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봤는데, 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녹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과거에 다쳤거나 외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자극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이 충치 치료를 하고 접착이 실패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내흡수가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니웨이 이 환자분이 스케일링도 받고 뭐 이런 치과를 다녔을 텐데, 이거를 초기 상태에 조금 발견해주고 치료를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고, 자, 또 중요한 게 이 앞니 두 개를 갖다가 신경치료를 한 번, 두 번 정도 받으셨대요. 다른 병원에서. 뿌리에 염증이 있다고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치아는 내흡수가 보시다시피 거의 치아가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발치를 할 때 중요한 건, 앞니 발치 임플란트는 발직이 무조건 좋다고 했죠. 발치 즉시 하는 게. 왜냐면 잇몸이 안 꺼져 내려가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게 주변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해서 이 뿌리를 갖다가 잘 제거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 보였어요. 저도 이제 긴장을 하고 들어간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요렇게 이제 염증이 있다고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충치도 없었고 이제 괜찮은 치아인데, 근데 이 동그라미 요게 좀 염증 양상이 이상해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할 때는 그냥 엑스레이 하나만으로 염증이 있는 것 같아서 신경치료를 진행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살아있는 치아를 갖다가 신경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생활력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치아의 원인이 맞다 그러면 이 치아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죽었다는 거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 생활력 테스트가, 최소한 얼음 막대를 대보는 그런 생활력 테스트 검사는 하셔야 되시고, 기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도 불확실하면 전기 자극 테스트, 일단 얼음 막대인 아이스 테스트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테스트하는 거고, 전기 자극을 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신경이 죽었고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시면 신경치료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 염증은 실은 이거 케이스에 대해서 비구개관 낭 케이스 제거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올려드릴 거라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생활력 테스트를 하지 않았대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염증이 있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신경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비구개관 낭이라는 뭔가 여기 뿌리 끝에 중첩되는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수술적으로 제거만 하면 신경치료 안 하고도 해결이 되는 케이스였는데, 어쨌든 신경치료를 해버렸으니까
그냥 어쨌든 신경치료는 이제 잘 마무리를 해드렸고, 지금 여기 이 비구개관 낭이라는 게 코에서부터 이 입천장까지 내려오는 신경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뼈가 녹는 낭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 뿌리 끝이랑 겹쳐서 보이니까 염증처럼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원래는 전신 마취를 하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이 여기 임플란트를 하기도 하셨고, 일단은 마취를 하고 워낙 깊은 부위라서 마취를 해보고 이제 아파하시면 마취가 너무 깊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기 좀 그래서 마취가 잘 안 되면 대학병원의 교수님한테 연결을 하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마취가 잘 돼서 환자분이 안 불편하시대요. 워낙 협조도가 좋고 캐릭터가 좋은 분이셨어가지고 또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 병원에서 제거를 하고 뼈 이식까지 좀 진행을 했던 케이스이고요. 전신 마취 안 하고 이 환자분은 전신 마취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공포스러운데 그걸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잇몸을 갖다 이렇게 잘 꼬매주면 또 여기는 또 뼈가 잘 생기는 거고, 임플란트도 이렇게 잘 뽑자마자 바로 잘 들어가고 이렇게 임시치아를 갖다가 그날 바로 달아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임시치아를 달아드리고 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 뽑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잇몸이 임플란트를 하면 무조건 꺼져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꺼져 내려갔죠. 오히려 이 자연 치아보다 잇몸이 더 자연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고 앞니는 그게 굉장히 잇몸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니 임플란트도 잘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예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비구개관 낭이라는 것도 여기도 뼈도 잘 생기고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환자분 정기 체크업을 저희 병원에 꾸준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치근 내흡수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다니시고 있을 때 그게 치근 내흡수인지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후 사진, 전후 엑스레이 아니면 전후 임상 사진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척이 될 거니까 이거를 미리 초기에 치료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치과 의사가 좋은 치과 의사인 거고, 그런 치과 의사가 본인의 주치의로 갖고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치아를 좀 오랫동안 살려서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신경치료를 결정을 할 때는 치아 생활력 검사를 하고 치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테스트를 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신경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치근 내흡수는 초기에 대응을 해야 살릴 수 있다. 그게 완전히 치아가 부러질 정도라고 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앞니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잘 하시는 곳에 가셔서 하시면 심미적으로 티 안 나게 잘 완성이 될 수 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고요. 이 영상이 앞니 치료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치근 내흡수가 있거나 아니면 비구개관 낭이 있거나 앞니 임플란트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